안녕하십니까. 2024년 자산운용업 전망 발표를 맡은 주윤신 연구위원입니다. 올해 자산운용 시장은 ETF 중심 스탁고 증가로 일부 회복세를 보였지만 부동산 등 실물 대체의 투자, 신규 투자 집행이 부진하고 작년 레고랜드발 금융시장 불안 여파가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지면서 투자 이름 스탁고가 크게 정체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수익성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한국투자밸류운용의 카카오뱅크 지분 처분 이익이라는 그런 일회성 영업의 이익 발생 요인이 소멸하면서 올해 큰 폭으로 수익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물 대체 투자 부진에도 불구하고 금리 하락 효과에 따른 채권형 및 일임 자산 중심으로 큰 폭의 자금 유입이 예상이 되면서 올해보다는 성장세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성 같은 경우는 보수율 수준이 낮은 채권 상품 중심의 수탁고 증가 그리고 해외 대체 투자 자산 부실 확대 등으로 수익성 약화가 지속이 되면서 전년도에 이어서 그러니까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수익성은 좀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전망과 관련해서 일단 대체 투자 시장 부진 심화 그리고 채권형 중심의 자금 유입 확대, ETF 시장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 연금 펀드 시장 성장 이 네 가지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다음에서 이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정책과 관련해서 자산운용업 같은 경우는 특별히 2024년에 나올 만한 규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올해 있었던 그 디폴트 옵션 제도라던가 하이힐드 펀드 분리과세, 외화 표시 MMF 이런 것들이 내년에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주목해서 볼 점은 연초에 금융위가 업무 보고를 하면서 하반기에 저희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종합 방안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고요. 이 방안이 아직 지금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향후에 발표가 됐을 때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향후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먼저 총 수탁고 측면에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 이름 수탁고를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레고랜드발 금융시장 불안이 있으면서 그것로 인해서 상반기까지 투자 이름에서도 랩 어카운트랑 비슷하게 자금이 유출이 지속이 됐었고요. 그 여파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뭔가 이런 성장세가 굉장히 정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채권형 비중을 보시면 투자 이름 중에서 76% 정도가 채권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내년에 금리 하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채권형 비중이 높은 투자 이름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이전과 같은 성장세를 다시 회복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펀드 같은 경우는 일단 주식형 같은 경우는 스탁고가 소폭 증가 그리고 하지만 채권형을 중심으로 자금이 큰 폭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부동산이라던가 이런 실물 대체 투자 부진으로 인해서 내년에도 성장세 회복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체 투자 펀드 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저희가 사실 대체 투자 펀드 같은 경우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고금리라던가 자산 가격 하락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성장세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부동산이랑 특별자산 펀드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제로 신규 설정되는 규모가 감소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특히 해외 상업용 부동산 부실이란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는 신규 설정 규모 중에 해외 비중이 거의 한 60% 수준에서 지금 10% 수준까지 올해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 같은 경우에 또 금리 상승이나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해외 투자 자산 부실 확대 우려로 기관들 같은 경우에 뭔가 이런 대체 투자 쪽에 신규 투자를 늘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이런 LP들이 뭔가 투자를 좀 꺼려하면서 국내 물건 중심의 제한적인 투자로 부동산 등 실물 대체 투자 펀드 성장세는 내년에 둔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대체 투자 펀드를 구성하는 하나의 축인
뭐 파생형이라던가 재간접 펀드 등의 그런 구조화 대체 투자 펀드 같은 경우는 ETF 수요 지속이라던가 TDF 분산 투자 펀드 이런 부분에서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자금이 지속 유입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대체 투자, 해외 대체 투자 부실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재택근무 증가, 기업 인력 감축 등으로 주요국 오피스 공실률이 급증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오피스 시장을 중심으로 상업용 부동산 임대 실적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금리 상승 및 임대 시장 불안으로 작년 하반기 이후에 주요국 상업용 부동산 거래 규모가 감소하고 자산 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지금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주요국의 어떤 상업용 오피스 가격 자체가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이 고금리라던가 투자 대출 시장 경색 등으로 향후에도 자산 가격이 추가 하락하면서 계속해서 침체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는 그 저금리 시대의 대표적인 수익 모델로 저희가 2017년부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 한국 기관들이 해외 대책 투자 규모를 빠르게 확대를 해왔는데요. 아래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 17년부터 19년까지 해외 실물 대체 투자 펀드 신규 설정 규모가 지금 58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중에 상당수가 투자 만기 한 5년 정도, 그리고 지분 투자라던가 메자닌 형태로 많이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문제는 이때 발생했던 그런 신규 설정됐던 그런 투자건들이 최근 이제 만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고, 2019년에 보시면 해외 대체 투자 펀드 설정액이 28조 원으로 최대치였는데 이게 지금 5년이 지나서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이 내년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런 해외 대체 투자 펀드 같은 경우는 부실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됐던 부실이 내년에 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주식형 펀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8월까지 보시면 일반 주식형 펀드로는 2.5조 원의 자금이 유출되었고 주식형 ETF로는 0.6조 원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실 주식형 ETF 0.6조 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소규모로 자금이 유입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보시면 저희 올해 3월에 이제 이 미국이랑 유럽 쪽에 이제 은행들이 이제 디폴트가 나면서 그때 매우 크게 자금이 유출되었었거든요. 그 부분을 제외를 하면 그 외에는 연간 지속적으로 주식형 ETF로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이 되었고요. 다만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어떤 박스권 장세에 가까운 그런 제한적인 주가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어서 주식형 수탁구가 증가세가 올해보다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기업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최근에 이제 투자자 니즈를 만족시키는 상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어서 ETF를 중심으로 해서는 주식형 펀드 자금 유입은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권형 펀드를 보시면 채권형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 되게 고금리 환경이 지속이 되면서 단기 채권형이라던가 채권형 ETF 중심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되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있었던 그런 고금리 환경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반기 이후에 저희가 국내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돌입을 하면서 시장금리가 이제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자본 차익 추구를 위해서 채권형 펀드로 큰 폭으로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올해 채권형 수탁구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내년에는 이보다 더 높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통적 투자랑 대체 투자 중심으로 해서 전망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자산운용 쪽에서 이제 유망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ETF랑 연금 펀드 중심으로 내년 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프를 보시면 ETF 같은 경우에 저희 지금 순자산 가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이제 자금도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보시면 이제 과거에는 뭔가 ETF 같은 경우에 국내 주가 지수를 기준으로 하는 그런 시장 대표 ETF 중심으로 시장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보시면 이게 뭔가 테마형 상품들이 다수 출시되었고 채권형도 같이 나왔고 그 외 해외 ETF 상품까지 같이 상품에 편입이 되면서 과거에는 국내 주식시장 상황에 ETF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국내 주식시장이 안 좋더라도 일부 뭔가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부 테마형 상품이라던가 아니면 채권형 그리고 해외까지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ETF는 이제 뭐 국내 주식시장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현재 구축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내년에는 이제 ETF 시장에 대한 투자자 관심 지속과 함께 역시 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형 ETF 중심으로 스탁구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올해 2차 전지가 그랬던 것처럼 시장 트렌드 기반이 다양한 테마형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으로 연금 펀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펀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큰 폭으로 매우 많이 스탁구가 증가를 했었던 상품인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 지금 성장세가 크게 정체된 상황입니다. 이 이유를 살펴보면 예전에 저희 같은 경우에 되게 적극적인 투자 문화가 이제 정착이 되면서 스탁구가 많이 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주가 조정이 영향을 받으면서 이런 어떤 적극적 투자 분위기 자체가 많이 수그러든 데다가 지금 최근에 고금리가 지속이 되면서 예금이 상대적으로 어떤 연금이 들어갔을 때 투자 메리트가 높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펀드보다는 예금 상품 중심으로 몰린 영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저희가 연금 펀드를 성장할 거라고 예상했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디폴트 옵션이었는데 이 디폴트 옵션이 실제 운용 현황을 보시면 80% 이상의 지금 초저 위험인 그 예금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워낙 예금 쪽에 금리가 높아서 투자 메리트가 높다 보니까 이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 자체가 저희가 TDF라던가 그런 연금 펀드 중심으로 상품이 활성화되는 것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현황이 파악이 되고요. 다만 내년 같은 경우는 일단 올해 7월에 일단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디폴트 옵션 시행이 본격화되었고 운용사들이 이제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앞다투어서 다양한 특화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데다가 이제 점진적으로 금리 하락이 내년부터 예상이 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어떤 연금 펀드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어떤 자산을 좀 늘릴 수 있는 TDF라던가 TRF 같은 상품과 함께 어떤 연금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일정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TIF, 월배당 ETF 등 좀 다양한 상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수익성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저희가 2022년을 보시면 ROE가 22%로 매우 높게 치솟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게 22년에 이제 일반 영업이익은 굉장히 툭 떨어졌는데 혼자 ROE가 높았잖아요. 이거 한국투자밸류 운용이 그런 일시적인 영업의 이익으로 인한 효과였고 이 효과가 없어지면서 그리고 이제 보수율 수준이 낮은 채권 상품 중심으로 스탁구가 증가를 하면서 수익성 약화는 올해에도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해외 대체 투자 자산 부실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이게 사실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자기 자본 기반으로 시중 투자를 이제 빠르게 확대해온 운용사 같은 경우도 손실 위험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이제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운용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고유 재산 중에 이제 과거에는 주로 현금 예치금이라던가 안전자산 중심으로 그런 자기 자본을 이제 묶어두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펀드 비중이 이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펀드 중 상당 부분이 이제 자사 펀드에 대한 투자로 이제 시딩 투자를 늘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과거에는 이제 뭔가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면 이제 그게 투자자 손실만으로 이어졌다면 이제 앞으로는 운용사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점차 돼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2024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펀드 중에서도 채권형 쪽으로 자금이 이제 크게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채권 부분에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운용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기분 좋은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어떤 실물 대체 투자 쪽에 이제 그 비중이 높은 운용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엇보다도 일단 대체 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 대체 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를 하고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을 하고 이런 노력이 가장 먼저 우선시될 필요가 있을 거로 판단이 되고요. 자금 유입이 크게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형 상품에 대한 마케팅 강화와 함께 이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니즈를 포착을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주식 시장이 안 좋지만 그 와중에서도 뭔가 이제 시의성 있는 그런 일부 테마형 상품으로 ETF 상품을 발굴해서 시장 입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내년까지 이제 가입할 경우에 이제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도 받을 수 있는 하이힐드 펀드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연금 시장과 관련해서는 이제 연금 시장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TDF라던가 TIF, TRF 등을 중심으로 시장을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자산운용업 전망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